여러분은 다음 말에 동의하시나요? 나이 들수록 건강을 위해서 술, 담배는 무조건 참아야 된다. 매년 반기마다 건강검진을 받는다. 식사량을 줄이고 달고 짠 음식은 무조건 피한다. 나이 들어 성욕은 불필요하다. 일반적으로 들리는 이야기이지만 80세가 넘으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누군가는 건강도 돈이 있어야 챙길 수 있는 거라고 말하죠. 하지만 80이 되면 아무리 돈 많다고 한들 모두가 마주하게 되는 현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80세의 벽이라는 책을 통해 80의 벽을 지혜롭게 넘기 위한 방법에 대해 여러분과 나눠보려 합니다. 저자는 와다 히데키라는 일본에서 최고 권위의 노인정신의학 전문의로 무려 30년 동안 근무를 했다고 합니다. 이 책은 지금까지 알던 상식과 다른 내용들로 충격을 줍니다. 저도 나이 드신 부모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많이 바뀐 책이기도 합니다. 초고령 사회를 먼저 경험한 일본의 이야기를 통해 현재 우리 사회를 반추해 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암, 치매, 인지장애와 같은 단어들을 들으면 막연히 두렵고 불안해지지만 그 자연스러운 노화의 현상들을 인지하고 받아들일 때 그 두려움은 점차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이로써 주어진 80대의 삶을 인생에서 가장 긍정적으로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노부모가 있는 40대, 50대, 60대는 꼭 읽어보길 바란다는 저자의 마지막 말에 진정성이 느껴졌는데요. 함께 공유했으면 하는 부분들을 들려드릴게요. 이 영상을 끝까지 들어주시고 노년을 두려운 숲이 아닌 행복한 숲으로 함께 가꾸어 보는 것은 어떨까요? 80대의 벽을 넘을 수 있는 인생 조언 첫 번째, 80세가 넘으면 누구나 몸속에 암을 품고 있다입니다. 저자가 근무한 요쿠우카이 병원은 노인 전문 병원으로 해마다 유해를 해부하고 연구한 결과 몸속에 심각한 질병이 있음에도 생전에는 알지 못한 채 사망한 사례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85세 이상의 유해를 부검해보면 거의 모든 사람들에게서 암이 발견된다고 한다. 일반적으로 암은 죽음에 이르는 병으로 조기 발견, 조기 치료가 필수라고 알고 있지만 사실 꼭 그렇지만은 않다. 당사자가 인지하지 못하는 암도 있고 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는 암도 있다고 한다. 특히 나이가 들면 암의 진행이 느려지므로 그냥 내버려둬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 이 사실로 80세 이후에는 참지 않고 살아가기이다. 암에 걸리지 않으려고 억지로 식사를 제한하고 좋아하는 것을 삼가는 분위기가 많은데 80이 넘으면 몸속에 이미 암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 좋아하는 음식을 먹고 스트레스를 줄이고 즐겁게 사는 방법이다. 실제로 암을 무리하게 절제하여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기보다 원하는 일을 하며 편안한 마음으로 지내는 편이 면역력이 높아진다고 한다. 그리고 이것이 암의 진행을 늦춘다고 알려져 있다. 80세가 넘으면 암 치료는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 만약 내게 지금 암이 발견된다 하더라도 통증이 너무 심하거나 음식물을 섭취하지 못하는 상태가 아닌 이상 제거하지 않을 것이다. 암은 세포 하나가 암화하면서 시작하여 조금씩 커진다. 보통 1cm 크기의 종양이 되려면 10년 정도 걸리는데 만약 전이되는 암이라면 그 10년 사이에 반드시 전이가 일어난다. 1cm 크기로 발견해서 행운인 것이 아니라 이때는 이미 어딘가로 전이된 상태이지만 너무 작아서 발견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암이 3년 후에 재발했다는 말은 3년 전에 암을 완벽하게 제거하지 못했다는 뜻이 아니라 당시에 이미 전이되었고 그것이 커졌다는 의미이다. 80세가 지난 고령자는 수술할 필요가 없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암은 진행이 느려지고 쉽게 전이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허투루 손떼기보다는 지켜보는 편이 낫다. 사실 발견하지 못했을 뿐 훨씬 이전부터 암을 지닌 채 살아왔고 앞으로 서서히 진행되겠지만 한순간에 나빠지는 일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암 치료는 간단하지 않다. 몸에 심각한 부담을 줄 수밖에 없다. 체력이 크게 떨어지는 80세 이상의 고령자는 평소 생활로 되돌아가지 못할 확률이 높다. 일시적으로 호전되다가도 좋지 않은 부분들이 잇따라 나타난다. 저자의 말처럼 우리 몸에는 모두 다 질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강검진을 통해 모든 질병을 모조리 찾아내는 것은 오히려 두려움을 증폭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환자의 회복력, 전이 상태 등을 고려하지 않는 치료는 자칫 노년의 삶을 망칠 수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질병과 관련해서는 저자의 의견을 참고하되 개인 차이가 크기 때문에 자신의 상태를 가장 잘 아는 주치의와 면밀히 상의해 스스로 판단해야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몸에는 늘 암세포가 존재해 왔지만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면역 체계가 약해지면서 병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암세포도 내 몸의 일부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두렵고 불안한 마음을 내려놓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암세포와 싸워 이기겠다라는 마음보다는 내 몸의 면역세포들이 잘 일할 수 있도록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편안한 마음을 가져야겠습니다. 씻으면 죽는다는 두려운 신념으로 67년간 한 번도 씻지 않아 세계에서 가장 더러운 남자로 불리던 이란의 하지 씨는 이웃의 권유로 목욕을 한 지 수일 만에 병에 걸려 죽게 된 사례가 알려졌었죠. 오물로 덮인 곳에 살았지만 강한 면역 체계로 질병도 기생충도 없었던 하지 아저씨는 씻었다는 두려움 때문에 면역 체계가 무너져 사망하게 되었죠. 그렇게 우리가 마주하는 하루하루를 두려움과 불안이 아닌 그럴 수 있으므로 자연스레 받아들이고 오늘 내가 내게 할 수 있는 일들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80대의 벽을 넘을 수 있는 인생 조언 두 번째, 재혼하고 싶지만 허락해주지 않는다입니다. 행복을 추구한다면 재혼도 선택지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다. 재산이 있는 사람이 재혼하고 싶다 라고 하면 자녀들이 반대하고 재산이 없는 사람이 재혼하고 싶다 라고 하면 자녀들이 축복하는 상황이다. 재산이 있으면 자식들은 상대방의 목적은 재산이라며 반대한다. 반대로 재산이 없으면 좋은 사람을 만나서 참 다행이에요. 외롭지 않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겠어요. 라고 하는데 머릿속 한구석에는 아버지 돌봄도 부탁해요. 라는 계산이 들어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여하튼 축복해준다. 어느 쪽이 행복할까? 지금까지 수많은 고령자를 만나왔는데 돈이 있어서 불행한 경우가 몇몇 있었다. 그 중에서도 자녀와 얽힌 문제가 말썽으로 앞서 말한 재혼 이야기도 그 중에 하나이다. 70대 전반까지는 재혼 의사가 있으면 자녀들을 설득해서 재혼하는 사람도 많지만 80대가 되면 자녀들의 반대에 꺾이는 사람들이 늘어난다. 그리고 재혼을 포기하고 외롭게 지내다가 결국 노쇠해져서 돌봄을 받으며 생활하게 된다. 그렇다고 재혼은 반대라고 했던 자녀가 돌봄을 책임지는 것도 아니다. 돈을 남기고 사망하면 재산을 둘러싸고 자녀나 친족들 간의 싸움이 일어난다. 유산이 수천만 원밖에 되지 않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그것이 사람이기 때문이다. 부모가 살아있을 때는 우애 깊던 형제가 부모 사후에 멀어지는 것도 그 이유가 돈 때문인 경우가 많다. 이게 참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나이가 들면 재산을 어떻게 쓸지 미리 계획하고 준비해야 나중에 크고 작은 분쟁들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노년의 행복을 위해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재혼을 선택할 수도 있겠죠.
이는 어디에 가치를 두냐에 따른 선택일 뿐일 것입니다. 자신의 행복은 자기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책에서는 노년의 성욕을 부정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 말합니다. 나이 들어 성욕이 있다는 것 자체를 부끄러워하는 경우가 많죠. 성욕이 있다는 것은 건강하고 활기가 있다는 뜻으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80대의 벽을 넘을 수 있는 인생 조언 세 번째. 80이 넘었다면 먹고 싶은 음식은 참지 않고 먹어도 된다입니다. 먹고 싶다는 욕구는 몸이 원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고령자는 장기 기능의 저하로 식욕이 증가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염분이 그렇다. 사람은 나트륨이 없으면 살지 못하는데 나이가 들면 신장이 염분을 과도하게 몸 밖으로 배출하여 혈액 속에 염분이 부족해지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신장에는 나트륨을 저장해두는 기능이 있어서 체내에 나트륨이 부족해지면 배출을 멈추고 모아두는데 노화로 인해 저장 능력이 떨어지면 배출을 막지 못해서 염분이 부족하게 된다. 염분 부족은 저나트륨 혈증을 일으키기 쉬우므로 이를 막고자 몸이 염분을 요구하는 것이다. 식사량도 마찬가지이다. 통통한 사람이 장수한다는 데이터는 넘치도록 많다. 살집이 있을 때 컨디션이 좋다는 사실을 파악한 몸이 뇌를 통해서 먹고 싶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다. 우리 몸의 신호에 귀 기울이자. 자기 몸의 솔직한 목소리 듣기는 80세가 넘은 고령자에게는 최고의 건강법이다. 우리 몸은 나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다. 사람의 몸은 생각보다 만듦새가 좋으니 자기 몸을 믿어보자. 확실히 60대 정도까지는 지나친 염분 섭취나 과다한 체중이 건강을 해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하지만 80세를 앞두고 있다면 이러한 상식은 일단 접어두자. 먹고 싶은 음식을 참으며 체중 조절하기는 스스로 수명을 깎는 행위이다. 영양 부족은 노화를 촉진하는 분명한 요인이기 때문이다. 물론 억지로 섭취할 필요는 없지만 먹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들면 참지 말고 먹도록 하자. 80대 벽을 넘을 수 있는 인생 조언 네 번째. 누구나 인지장애가 생긴다입니다. 가족들은 겨우 5분 전 일을 기억하지 못하는 인지장애를 심각하게 받아들인다. 그렇게 정신이 막던 할머니가 라며 충격에 빠지는 심정도 이해가 간다. 인지장애에 관한 너무 많은 오해들이 퍼져 있다. 오해를 해결하지 않은 채 인지장애입니다라고 말해버리면 환자와 가족들의 삶이 불행에 빠질 수 있다. 인지장애는 건망증으로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 그 다음에는 방향감 장애가 나타난다. 이 단계에서는 장소나 시간에 대한 감각이 떨어져서 길을 잃거나 현재 시각을 파악하지 못하는 증세를 보이는데 한밤중에 깨어나 아침이라 생각하고 외출하려는 행동이 그 하나의 예이다. 방향감 장애 다음에는 지능 저하가 나타난다. 사람들의 대화를 따라가지 못하거나 책을 읽어도 이해하지 못하며 텔레비전을 보아도 내용을 파악하지 못한다. 이처럼 인지장애는 여러 단계가 존재하는데 이를 싸잡아서 인지장애라고만 진단해버리는 것은 매우 폭력적이라 할 수 있다. 인지장애 환자 중에는 불과 5분 전의 일은 기억하지 못하면서도 대화를 나눠보면 아무 문제 없이 말이 통하는 사람도 있다. 걸핏하면 길을 잃고 헤매지만 논리정연하게 의견을 펼치는 사람도 있다. 즉 지능은 아직 온전한 단계라는 뜻이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인지장애에 대해 치매에 걸리면 아무것도 모른다는 획일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예를 들면 할아버지가 치매에 걸려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하여 가족들이 흉을 보았는데
사실은 전부 알아듣고 있었다거나 할머니는 치매니까 이것도 해서는 안 되고 저것도 위험하다라며 아직 할 수 있는 일을 못하게 막는 상황이 벌어진다. 아직 혼자서도 해낼 수 있는 일이 많은데 인지장애입니다 라는 의사의 말 한마디에 남은 기능을 빼앗기는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 너무 불행한 일이다. 물론 나이가 들면 기능면에서는 예전만 못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인생을 헤쳐온 지혜는 쇠퇴하지 않는다. 건망증은 생겼어도 인생 상담은 오히려 더 능숙해지거나 쉽게 욱하지 않아서 손주를 돌보는 일을 젊은 부모보다도 더 잘 해내기도 하듯이 어떤 면에서는 새로운 능력도 따라온다. 인지장애 증상이 나타난 뒤에도 지혜가 뛰어난 사람은 사람이 상당한 비율로 존재한다. 이러한 사실을 이해한다면 환자와 가족 모두 더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인지장애에 관한 터무니없는 선입견은 더 있다. 그중 하나가 치매에 걸리면 거리를 배회한다는 편견이다. 하지만 이 역시 조금만 생각해도 잘못된 정보임을 바로 알 수 있다. 모든 인지장애 환자가 거리를 배회한다면 온통 거리에는 인지장애 환자로 가득 찼을 것이다. 인지장애는 기본적으로 노화 현상이다. 일반적으로 조금씩 온순해지는 성향을 보이며 밖으로 나가기보다 집안에 틀어박히는 사람이 훨씬 많다. 경증에서 중증에 이르기까지 폭이 매우 넓은 질환이다. 실제로 미국의 레이건 전 대통령이나 영국의 처칠 전 수상은 발병한 지 몇 년이 지나 대화가 불가능할 정도로 상태가 악화하고 나서야 인지장애임을 털어놓았는데 재임 중에도 분명 가벼운 기억장애는 있었을 것이다. 즉 인지장애가 있어도 한 나라의 대통령이나 수상을 역임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처럼 인지장애는 폭이 넓은 질환이니 인지장애가 되면 끝이라고 섣불리 단정짓지 말기를 바란다. 누가 뭐래도 아직 할 수 있는 일이 남아있다라는 마음가짐으로 남아있는 다른 기능을 끈질기게 유지하길 당부한다. 다만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잘못된 판단으로 사기에 노출되기 쉽기 때문이다. 인지장애 환자 중에는 기억력은 떨어졌어도 이해력에는 문제가 없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사람들은 예를 들어 자녀들이 보이스피싱이 늘고 있으니 조심하세요라고 하면 이해력에 문제가 없으므로 알았다라고 대답한다. 문제는 이 대화 자체를 잊어버리는 데 있다. 한편 사기꾼은 말솜씨가 좋아서 집을 수리하지 않으면 흰개미가 다 갉아먹습니다. 보세요, 벌써 갉아먹은 흔적이 있네요. 라고 교묘하게 말한다. 그러면 말뜻을 이해하는 인지장애 환자는 큰일이네 라며 계약서에 서명하게 되는 것이다. 요컨대 과거에 들은 이야기와 눈앞의 상황을 비교하고 분석하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착각을 일으키거나 판단을 종합적으로 하지 못해 실수를 저지르기 쉽다. 하지만 과거의 일을 잊어버리거나 종합적으로 판단하지 못하는 증상이 인지장애 환자에게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에 해당한다. 그러니 인지장애가 되면 끝이다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렇기에 사람은 오래 살면 언젠가는 치매에 걸린다. 치매에도 두 가지 타입의 사람이 있다. 치매라도 사랑받는 사람과 치매라서 꺼려지는 사람이다. 그렇다면 사랑받는 치매를 목표로 하면 어떨까? 그러면 신기하게도 활기찬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다. 늙음이 아닌 밝음의 효과는 다양하다. 치매를 늦출 뿐만 아니라 불안감이 줄어들어 마음이 안정되고 인간관계도 원만해진다. 저자의 말처럼 우리의 뇌가 노화되면서 기억력이 쇠퇴하는 것은 너무도 자연스러운 일이죠.
요즘은 젊은 사람들도 스트레스로 인해 기억력이 감퇴하는 일들이 많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었기에 더 두렵게 느껴지는 것이지요. 인지장애는 세대를 떠나 매우 흔한 일이고 노화에 따른 자연스러운 일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뇌는 기억하고 싶은 것들만 기억하게 된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매일을 기억하고 싶은 시간들로 채운다면 인지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80대 벽을 넘을 수 있는 인생조언 5번째, 배우자나 친구 등의 죽음에 직면하게 된다입니다. 평소 사망한 사람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을수록 상실감도 더 크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냉정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죽은 사람은 살아 돌아오지 않는다. 그렇다면 새로운 만남을 추구하거나 고독은 편한 것이라고 발상을 전환하여 새로운 즐거움을 찾을 수밖에 없다. 젊은 세대의 삶에 의외의 힌트가 있다. 요즘 젊은 사람 중에는 결혼이나 연애를 하기보다는 종일 게임을 하거나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지내는 사람이 많다. 즉, 마음 편한 고독을 즐기는 것이다. 외롭다 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괴롭지만 고독은 자유다 라고 발상을 바꾸면 뜻밖의 즐거움을 발견할 수 있다. 어느 고령자는 아내가 사망한 후에 넷플릭스라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그는 다 보지 못할 정도로 영상이 많아 시간이 순식간에 지나간다. 아내가 무엇을 보고 싶어 하는지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보고 싶을 때 보고 자고 싶을 때 자니 마음이 편해서 좋다라고 말한다. 저자의 말처럼 오고 가는 인연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혼자 있는 시간에 온전히 나를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에 집중하는 연습을 해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내 마음이 편해지는 일들에 집중하다 보면 80세에도 새로운 즐거움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80대의 벽을 넘을 수 있는 인생조언 5가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삶이란 내게 주어진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가는 과정이라는 생각을 더욱 하게 됩니다. 노년의 삶은 그 과정의 결실이 짙게 나타나는 때인 것이죠. 젊을 때나 나이가 들 때나 우리는 늘 보이지 않는 미래를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며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현재 가지고 있는 것들을 놓칠 때가 많습니다. 오늘 하루 내가 주어진 것들에 초점을 맞추고 가진 것에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다 보면 두려움이 아닌 밝은 내일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100세를 바라보며 애쓰며 불안해하지 않고 내일 당장 생이 끝난다 해도 후회가 남지 않는 오늘의 시간을 보내는 것. 이때야 비로소 100세 시대를 맞이하는 지혜로운 노년이 될 것입니다. 변화를 추구하고 성장하는 사람은 늙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삶은 배움의 연속이고 우리는 경험을 쌓으며 매일 성장하고 있습니다. 노년의 숲을 통해 변화와 성장을 바라는 여러분은 이미 우리 세대의 소중한 어른임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행복한 노년을 위한 비밀의 숲, 노년의 숲이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은 노년의 행복입니다. 감사합니다.